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뭐 요런 얘기들은 좀 종종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쿠팡 파트너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뜨죠. 막 뜨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저품질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로 저품질이 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일단 요 전에 쿠팡 파트너스랑 비슷한 서비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 기억엔 템핑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었고요. 보통 CPA 광고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어떤 링크를 달아서 클릭을 해서 고객이 DB를 남긴다거나 아니면 구매를 한다거나 뭐 이런 광고 상품을 CPA, 여기서 A는 액션이라고 해서 DB 남기는 걸 CPA라고 하고요. CPS는 구매를 해야만 돈을 주는 거, 쿠팡 같은 게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이런 상품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요거를 언제부터 했냐면은 2010년부터, 아마 여러분들 그 전에는 마케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이런 비슷한 상품들을 봐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혹시 이런 서비스가 아직 있나? 저는 지금은 망해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마케통이라고 하는 CPA 업체를 통해서 어떤 DB 관련된, 그때 뭐 했던 거 하면 재무 설계, 뭐 펀드 추천 이런 거 있었고, 갱년기 뭐 이런 키워드 써가지고 여성 건강 보조제 판매하고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했는데 뭐 많이 벌 때는 한 2, 300도 벌었고 적게 벌 때는 한 10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광고는 제가 많이 봐왔다 그랬잖아요. 이런 광고의 끝은 저품질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쿠팡 파트너스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 이 키워드 괜찮네? 대표적으로 마스크, 이번에 역병으로 인해서 마스크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 마스크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마스크 관련돼서 포스팅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포스팅을 해서 뷰형을 1등을 잡았어요. 근데 다른 애도 쿠팡 파트너스로 매출을 만들었는데 마스크가 좋으니까 글을 또 써. 그럼 내가 1등으로 매출을 좀 올리다가 쭉 내려가겠죠. 딴 애가 들어가고. 그럼 전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씨, 내 마스크를 뺐다니. 그럼 나도 마스크 글을 씁니다. 또 글 써. 또 밀려. 또 글 써. 또 밀려. 그런데 마스크 글을 첫 번째 쓴 글, 두 번째 쓴 글, 세 번째 쓴 글, 네 번째 쓴 글. 컨텐츠의 질이 어떨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썼던 것도 약간 유사문서 피해서 글 쓰고, 또 썼던 거 약간 유사문서 피해서 글 쓰고. 계속 반복이 되겠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니 전체적으로 컨텐츠의 질이 낮아집니다.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여기 보시면 여기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는 미친 듯한 경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키워드들도 있지만 제가 본 것 중에 허벌라이프만큼 센 키워드는 진짜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진짜 빡세거든요. 여기도 미친 듯이 순위 경쟁을 합니다. 막 서로 공격도 하고 막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주요 키워드에서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단 글들이 다 이상한 글들을 막 남기고 있어 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네이버에서 이 글들을 뱉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 저품질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 쿠팡 파트너스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강의도 하시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회피 방법 뭐 이런 것들 막 할 거예요. 대표적인 회피 방법은 이런 겁니다. 어떤 내 블로그 글을 검색 노출 안 시키고 하나를 써요. 거기에 이제 상품에 대한 소개 링크를 딱 넣어놔. 그리고 일반적인 글처럼 다른 글을 쓰고 검색 노출 시키고 그 글 안에는 내가 검색 노출 시키지 않고 상품 정보를 달았고 쿠팡으로 가는 링크를 단 그 글을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마스크 관련돼서 검색을 해서 그 글을 보고 이 제품 뭐지? 또 클릭을 하면 또 다른 블로그 글에 가서 정보를 보고 쿠팡에서 클릭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쓰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래나 저래나 쿠팡 파트너스는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다. 그래서 탱구 문수님께서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 전 쿠팡 파트너스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7년 이전에 만든 블로그들 노출이 잘 되고 이게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점점 죽어가고 하니 마치 다이아몬드, 석유 뭐 이런 것처럼 희소 가치가 높아지고 검색도 순위를 잘 잡아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내 블로그에 네이버가 싫어하는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넣었다? 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정말 좋은 블로그를 병들어 죽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쿠팡 파트너스를 가지고 이 340만원 수익 벌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이러고 저품질 나오면 뭔 소용입니까? 저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를 블로그에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를 블로그에 하는 것은 비추합니다. 다만 얘기하신 것처럼 사이트 이거는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하지만 이 웹사이트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역입니다. 블로그랑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빡셀 것이다. 그러나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버가 곧 SEO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구글에서 유튜브 유료 광고라고 있거든요. 요거 제가 썼는데 여기에 보면 어라? 제 글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진 않지만 인스타그램 강의를 검색하면은 스크롤 요렇게 내리면 어라? 제 글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뭐 제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탱고 문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요런 거잖아요. 물론 네이버는 웹사이트 영역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노출시켜도 크게 의미가 없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이 들어오고 이렇게 노출이 되어서 들어오는 거 이거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SEO 방법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리고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요 도메인이죠. 도메인. 홈페이지를 만드시고 검색에 노출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오랫동안 운영하시면 무조건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그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올리고 1년, 2년, 3년, 전 3년 됐거든요. 3년, 4년 이렇게 내 도메인이 유지가 되면서 컨텐츠를 계속 생산한다. 점점점 검색에 잘 노출이 됩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한 뭐 2, 3개월, 3, 4개월 이렇게 해놓고 야 노출이 안 돼!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특히 우리나라 사이트들 중에 검색 노출되는 사이트들이 막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를 하면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트 만드는 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지만 좀 버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쿠팡 파트너스는 노출 잘 되는 블로그에는 전 절대 안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